80이 넘은 여성 환자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허리는 다소 굽어 있었지만 손끝으로 옷깃을 가지런히 여미는 그 모습은 어느 젊은이보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산부인과에서 여성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몸을 진찰해왔고 수많은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삶의 궤적을 담고 있고 그 몸은 흔히 말보다 많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그렇게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이 좀 불편해졌다고, 걸을 때도 뭔가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사실 이런 환자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여성분들은 자신의 몸이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문턱을 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말하기 민망해서, 자식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창피해서. 산부인과라는 공간은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럽고 멀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 어떤 시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60이 지나고 70을 넘고 80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제게 오신 환자분은 자궁탈출증이었습니다. 자궁이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방광과 직장까지 눌리는 상태였고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 수준이었죠.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냐고 여쭤보니 그분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불편을, 자신의 아픔을 이처럼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만이 겪는 병, 그러나 대부분 말하지 못하는 병, 그래서 더 조용히 아프고 조용히 고통받는 병, 그게 바로 자궁탈출증입니다. 흔히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앉을 때 밑이 불편한 느낌, 걸을 때 압박감, 심하면 자궁이 바깥으로 조금씩 빠져나오는 증상까지도 있지만, 이 병을 겪는 분들 중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병이라고 인식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몸이 말을 해도 마음은 계속 참습니다.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닐까? 괜히 나약한 것 아닐까? 누구한테 얘기해도 별거 아니라고 넘기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고통을 말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궁탈출증이라는 병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참아온 여성의 살, 자기 몸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온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견디고, 참고, 숨기며 그 결과 병이 생겨도 자신을 탓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말을 대신 해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내, 혹은 당신 자신이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몸은 당신에게 소중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부디 놓치지 말아주세요. 자궁탈출증이라는 병은 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자궁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점차 아래로 처지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전혀 모릅니다. 불편함도 거의 없고 느낌도 희미해서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병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앉을 때 밑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데 시원치 않게 나오거나 밤중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고 걸을 때 바지 속에 뭔가 이물감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 증상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딸이나 며느리에게 내가 좀 이상해라고 말하기에 뭐가 이상한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저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궁은 여성의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그 자궁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 몸이 내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경고를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 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이름이 김수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82살에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다고 괜찮다고 하며 혼자 오셨다 했죠. 그분도 처음엔 그냥 방광염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니 자궁이 질 밖으로 일부 빠져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항문 주변까지 압박이 생겨 배변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고 앉아 있을 때조차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제야 오셨냐고 물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하는 내가 더 창피해서요. 게다가 아들 내외도 다 바쁜데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난리치기도 싫고요. 그 말에 진료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을 혼자 안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몸의 고통은 말보다 깊고 말 못하는 고통은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든다는 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을 참고 삽니다. 배가 아프면 잠시 참았다가 낫겠지 하고 무릎이 시리면 찬데를 밟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 자궁이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는 그 어떤 통증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집요하게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소변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앉아 있기도 힘들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자신의 몸에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 말라 들어갑니다.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병은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는 병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에 대한 문제고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궁이라는 기관은 신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담긴 매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곳이 아프고 그곳이 무너졌다는 것, 단순히 통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더 조용하고 더 외로운 병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혹은 당신의 어머니가 혹은 친구가 몸속에 조용한 통증을 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듣는 사람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병은 치료보다 먼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소리를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나요?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궁탈출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궁을 지탱하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증상이 더 뚜렷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여성들이 살아온 방식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온 살, 그 모든 시간들이 몸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흔적이고 흔드는 것도 또 지탱해온 것도 전부 여성 자신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그만큼 가장 많은 것을 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산을 한 번 할 때마다 자궁을 잡아주던 근육은 조금씩 손상되고 몸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돌보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온 세월은 결국 어느 날 이 병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 셋 낳고도 한 번도 내 몸을 돌본 적이 없어요.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몸 아프면 그냥 참고 살았지. 병원 갈 생각은 못 했어요. 그 말 속엔 여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미뤄왔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이라는 건 그 자체로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오래 묵혀온 삶의 구조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질환은 언어로 설명하기조차 어렵고 심리적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병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밑이 묵직한 것 같아요. 앉을 때 뭐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시지만 그게 병인지조차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은 의심으로, 그 의심은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막히더라고요.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 말은 단지 한 문장이 아니라 수십 년을 견딘 여성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궁탈출증을 그냥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오랫동안 미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병은 뒤로 미뤄둔 어머니,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 병을 키운 중년 여성, 아무도 묻지 않으니 자기 몸 이야기를 하지 않은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불편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말하는 수밖에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요. 병보다 마음이 먼저 참는 살, 몸보다 침묵이 먼저 익숙한 여성들의 살, 그것이 자궁탈출증이라는 병을 더 조용하게, 더 길게, 더 아프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병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작아집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어머니가 혹은 당신 자신이 조금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고 있다면 그 말 속에 숨은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김수님 어르신은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많이 망설이셨고 마지막까지도 정말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지셔야 할 때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견디셨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회복도 순조로웠고 며칠 후 퇴원하실 무렵 그분의 표정은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은 조심스럽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젠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괜찮다고. 참지 말고 빨리 치료받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 한쪽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번져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지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 안의 침묵도 조금은 풀어진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몸이 낫는 것을 목표로 병원에 오지만 사실 진짜 회복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미뤄왔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조금 더 나를 돌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거울을 보고 오늘은 내 몸을 먼저 챙기자라고 말하는 것. 편한 신발을 신기 위해 잠시 멈춰서 발을 들여다보는 것. 소변이 불편할 때 그냥 참지 않고 이제는 병원에 전화해 보는 것. 그런 사소한 다짐들이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궁탈출증은 수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물건을 들 때 몸을 아끼고 배변과 배뇨 습관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로서 그 회복의 순간들을 가까이서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몸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을 견뎌낸 몸이기에 이제는 보호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자궁탈출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 병을 안고도 살아왔던 여성들의 삶이 이미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곳이고 자신의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곳이며 그 말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혹시라도 몸 어딘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유를 모르겠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의 말은 마음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그걸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는 공간, 그리고 듣기로 결심한 자신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은 비로소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궁탈출증이라는 병을 안고 조용히 병원에 들어온 어머니들을 볼 때면 한결같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고 말하지 못했고 참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자궁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된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늘 같은 말을 건넵니다. 이 병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 병은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미뤄온 결과일 뿐입니다. 자궁탈출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치료도 위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건 창피해서요. 차라리 아프고 말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지금 가장 아픈 건 몸인가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인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시던 환자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아프다는 말을 미뤄왔습니다. 너무 오래 괜찮다는 말에 익숙해졌고, 너무 오래 말없이 참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혹시 자궁탈출증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보는 건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병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어머니가 계시다면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셔도 아마 어딘가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감추고 계실 겁니다. 혹은 당신이 지금 그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돌봄받을 자격이 있고, 치료받을 자격이 있고, 무엇보다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그 신호를 말한다면 먼저 들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통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남겨주세요. 지금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었기를 바랍니다.